올 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고 있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랜만에 저 혼자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요. 저희가 요즘에 계속 게스트분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원래는 게스트분들이 한 번 나오면 제가 혼자서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동안 보내주셨던 소중한 사연도 읽고 그리고 근황, 특히 팟캐스트 비욘세의 근황 같은 것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오늘은 저랑 여러분이랑 사실 팟캐스트를 듣고 계실 테니까 한 분이랑 건너편에 계시는 청취자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근황 얘기를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요즘에 우리가 제일 많이 꽂혀서 너무 화가 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광화문에서 있었던 그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이 지금 8월 18일 화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통은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녹음을 하는데 제가 목요일, 금요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일 때문에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미리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광화문에서 있었던 집회라고 해주기도 말이 안 되는 게 광화문에서 있었던 집회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우리한테는 의미 있었던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집회 같은 말을 붙여줄 수 있나? 이건 정말 너무 기행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일 때문에 이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방역체계에도 많이 좀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일상이 흔들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비욘세 시작할 때가 이제 저희 언니가 저희 조카들이 어린이집을 못 가게 되면서 이제 공백도 생기고 그러면서 겸사겸사 비욘세도 같이 하고 프리랜서인 저는 코로나 때문에 실업이 좀 길어졌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프리랜서로 살면서 그렇게 실업 같은 실업을 저는 처음 겪은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이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어제 이제 언니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관련된 분이랑 이제 뭐 집회에 참가를 하신 건지 집회를 참가하신 분이 갔던 동선이랑 어린이집 원아 중에 한 명이 동선이 겹치는 아이가 있어서 증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전혀 없었지만 어린이집이 워낙 그걸 좀 철저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폐쇄 조치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당장 내일부터 누군가가 와서 이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가족들이 이거를 막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승질이 나고 그리고 주변 프리랜서 분들이나 프리랜서가 아니신 분들도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계실 거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정말 너무 승질이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 때문에 화가 되게 많이 좀 나 있었고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운동을 하러 갔다가 저는 운동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같은 운동 다니는 센터에 다니는 모든 분들 왜냐면 그게 규정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도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나올 때도 마스크를 쓴 채로 나오거든요. 근데 운동을 할 때 너무 땀이 많이 나니까 그냥 몸만이라도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와요. 부스에 들어가서 샤워를 몸만 휘리릭 하고 나오는데 그때도 저는 마스크를 안 벗는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쓴 상태로 되게 습기가 많이 차 있기는 하지만 이제 머리랑 얼굴은 안 하고 목 위로는 물을 전혀 안 닿게 하고 몸만 이제 씻고 나오는데 그러고 나오면서 갑자기 이 약간 습기 찬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운전을 하려고 이제 돌아오면서 차를 타가지고 앉았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내가 왜 이 땀 범벅에 이런 찝찝한 느낌을 느끼면서 여기서 샤워할 때 어깨 위로는 아무것도 씻지도 못하고 이 난리를 쳐야 되나. 그 생각이 나가지고 화가 확 났다가 이렇게 승질이 날 때일수록
빡침에 분노의 손 씻기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도 다 같이 열받는 마음으로 빡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찬물에 손이나 더 꼼꼼하게 씻고 우리는 다 이제 마스크를 끼니까 마스크 밑으로 이제 시발시발 하면서 어떻게든 이악 물고 이거를 같이 견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전에는 말하기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었던 건데 답답한 김에 그냥 막 얘기를 하자면 제가 2월에 비욘세를 시작했잖아요. 2월에 비욘세를 시작할 때 제가 생일이 12월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2회였나? 3회였나? 저희가 생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렌지 언니랑 아주 초반에 비욘세 아주 초반에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는 생일을 되게 막 많은 사람들이랑 축하하는 걸 원래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빅이벤트처럼 12월에는 꼭 비욘세 공개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2월에는 비욘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많이 들어주실지 몰랐고 그냥 뭐 나중에 내가 10억 벌면 뭐 해야지 막 이 정도의 느낌으로 올해 생일은 공개 방송을 해도 재밌겠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가 한 5월, 6월쯤 되면 이제 끝날 줄 알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나중에도 최근까지만 해도 자리 한 자리씩 비워놓고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재개를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너무 승질이 나는 거예요. 너무 승질이 나는데 어디에서는 막 사람이 정말 죽어나가고 너무 아파서 고통받고 또 이럴 때마다 훨씬 더 생존이 걸려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런 행사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아니기도 하고 지금 어린이집에 못 가는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공개방송에 대한 얘기를 차마 하는 게 너무 철딱서니가 없는 소리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누구는 정말 생존이 걸려있는데 근데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들한테라도 그냥 뭐 털어놓습니다. 공개방송 하고 싶었어요. 공개방송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2월 공개방송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약간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의료진도 빨리 한숨을 돌렸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기원하시면서 한 꼬집 정도, 요만큼 정도는 빨리 종식되면 비욘세 공개방송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저와 함께 이 허황된 꿈을 같이 꿔주시면서 같이 좀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속이 상한데 괜히 속상한 마음에 그동안 혼자 하고 있던 생각을 괜히 징징대듯이 좀 늘어나 봤습니다. 그렇고요. 답답한 얘기를 했으니까 분위기를 전환해서 비욘세에 생긴 경사들, 좋은 일들을 좀 같이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욘세가 지금 팟빵에서 8월 추천 팟캐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 소개글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몇 자 이내로 올라가는 형식이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내드렸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막 몇 월 추천 팟캐스트 이런 게 되게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광고인 줄 알고 당연히 이거 추천 팟캐스트 이런 광고겠지 이랬는데 정말 10원 한 장 안 드렸는데 팟빵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지금 팟빵 추천 팟캐스트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팟빵에 새삼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팟빵이 감사한다기보다는 추천 팟캐스트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좀 꾸준히 들어주시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비욘세의 존재감을 알려주신 청취자분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팟빵에는 그전에는 이렇게 따로 팟빵 담당자랑 연락을 했었던 거는 알다시피 그거밖에 없잖아요. 비욘세 저희 방송 앞에 그 결혼 중개 어플 광고 붙었을 때 여러분 결혼하세요 한 다음에 비욘세가 시작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던 적이 있어서 그때 한번 연락 드렸는데 그때 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추천 팟캐스트에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신이 납니다. 너무 신이 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구독자가 1000을 돌파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하루에 100명이 넘게 계속 꾸준히 엄청난 상승세로 되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저번 주에 나간 것도 지금 한 4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루 만에 거의 10,000회를 돌파를 했고 지금 한 3, 4일 만에 4만 뷰를 향해서 가고 있어가지고 이전에 올렸던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가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가 한 4만, 현재 기준으로 5천 정도 되는데 되게 빨리빨리 따라잡고 있어서 8월이 비욘세한테는 되게 엄청나게 상승세를 타는 좋은 달이어서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팟빵에서만 이제 누적된 재생수로 65만을 찍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회당 2만을 쭉 넘는 조회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막 조회수 얘기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속물적이긴 한데 저 이거 너무 청취자분들한테는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와 이거 이렇게 막 많이 듣고 있대요. 막 여러분들 많이 소문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막 이런 얘기를 너무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좀 그런 어린이의 마음으로 특히 이렇게 어릴 때 막 엄마나 아니면 아빠가 받아쓰기를 열심히 같이 연습했는데 그 다음날 100점을 맞은 그런 기분으로 청취자분들 덕분에 같이 만든 성과여가지고 괜히 한번 자랑을 또 해봤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부터 많이 들어주신 분들 덕분에 비욘세랑 관련된 제안들이 최근에도 그렇고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의 본업으로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팀을 옮겼거든요. 자리를 좀 옮겼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욘세인 게 되게 크기도 했어요. 팀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빠지면서 제가 밤 시간을 따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비욘세를 하기가 밤 시간까지도 계속 반납을 하고 일을 해야 되고 이러는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비욘세를 계속 병행을 해야 되고 비욘세를 그만두고 싶지 않고 결방을 내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 저녁 시간은 계속 좀 확보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겸사겸사 팀을 좀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비욘세가 저한테는 지금 되게 중요해져가지고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도 결방 없이 잘 해오고 있고요. 비욘세랑 관련돼서 있는 행사들은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올 때쯤에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비욘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엄청 초반일 때 출판 계약이 하나가 된 게 있었어요. 비욘세랑 관련된 책을 비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출판 계약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차차 전해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아마 편집자님이랑 출판사 관계자님께서 그래 이제 뭐 얘기라도 했으면 이제 뭐라도 써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 원고를 열심히 더 꾸준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비욘세 스티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돈패닉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무가지여가지고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잡지인데 거기 9월호에서 비욘세 이름으로 이제 인터뷰가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서 비욘세 스티커를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9월호 돈패닉 서울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그 비욘세 스티커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니기는 한데 그냥 너무 기분이가 좋아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비욘세를 만날 수 있는 비욘세의 어떤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비욘세 로고 여러분들 항상 보시는 로고로 스티커 하나가 제작이 돼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사항은 돈패닉 서울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계정 통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가지니까 배포처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9월호를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돈패닉에서 그 LP를 제작을 하거든요.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LP를 제작해서 그 바이닐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도 돈패닉 서울 그 잡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나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LP 나랑 좀 취향이 맞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겸사겸사 한번 보셔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욘세 자체의 근황을 좀 전해드렸고,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좀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청취자분들한테 꼭 말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프리랜서고 방송인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방송인도 그렇고 프리랜서도 그렇고 좀 점 보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점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사주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프리랜서 자체도 그런데 특히 방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게 내놨을 때 뭐 시청률이라든가 아니면 조회수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점 보는 거, 사주 카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오늘 무슨 신점 보는 법사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법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뭐 때문에 오시는 거냐 그랬더니, 너무 되게 용한 분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분은 그분 덕분에 뭐 집도 나갔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몇 명을 모아가지고 부르면 와주신다고 해서 이제 모셨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근데 그러니까 전전팀에도 한번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몇 명을 모아가지고 그냥 비어있는 회의실 하나를 놔두고 릴레이 하듯이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채를 드리고 뭐 점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 아는 분은 프로그램 처음에 시작할 때 프로그램 제목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목 후보를 몇 개를 이제 올려놓고 그거를 이렇게 친한 법사님한테 보내드리면 그 중에서 이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거를 막 찍어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방송인들은 점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분이 한 분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저는 좀 사주나 뭐 타로 같은 거는 보겠는데 신점은 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누가 어쨌든 내 주변에 어떤 나는 알 수 없는 존재를 보고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고, 어떤 내 기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고, 전에 한번 저 아는 분이 신점 보는 거를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너 얼마 전에 이사했지? 그래서 네, 이사했다고 그랬더니 안 했어야 된다고, 집 되게 안 좋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이사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저런 말 들으면 어떡하지? 나는 바로 지금 옮길 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절대 보지 말자. 신점 좀 무섭다.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안 좋은 얘기 들으면은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막 너무 와서, 되게 잘 보신다고 한번 꼭 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좀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찾아다니진 않으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이 몇 명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셨을 때 그냥 나는 잠깐 가서 돈 좀 내고 얘기만 듣고 오는 거면은 그냥 가성비 좋은 거 아닌가? 일하다가 잠깐 한 20분만 시간 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봤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봤어요. 본데 저는 뭐를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그렇게 막 크게 궁금한 게 있지도 않고, 근데 호기심에 이제 가가지고 뭐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일은 되게 잘 된다. 맞다. 여러분, 그래서 비욘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비욘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뭐 2월부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되게 잘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청 잘 될 거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신이 나서 진짜요? 잘 돼요? 그럼 뭐 내년에는요? 그랬더니 내년에도 잘 되고 어쨌든 비욘세 팟캐스트는 되게 잘 된다 얘기를 해주셔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일은 잘 된다. 그리고 일은 많이 하니까 막 그렇게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감사하게도 들어서 그게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그거 말고 뭐 다른 뭐 보이는 거 없냐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있으면 혹시 뭐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사실 질문을 많이 준비를 못 했다고 말씀을 그냥 솔직히 드렸거든요.
저 그냥 친구들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가자고 해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딱히 뭐를 여쭤봐야 되는지 이런 건 좀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뭐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셔서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연애운이랄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진짜 빵 터진 게 그 법사님이 이렇게 보시고 근데 저는 좀 거짓말하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아니 괜찮다고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결혼하면 안 된다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결혼하기 안 된다기보다는 뭐 해도 되는데 결혼 운이 진짜 안 좋다. 정말 안 좋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눈살이 지금 찌푸러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결혼 운이 진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고 듣고 있었는데 결혼 운이 진짜 안 좋은데 내가 왜 이걸 꼭 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게 결혼 운이 안 좋고 자식 복은 더 없대요. 남편 복이 진짜 없고 자식 복은 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스러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원래 좀 거짓말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진짜 미안하다. 근데 아가씨는 진짜 결혼이 안 맞고 결혼 복이 진짜 없다. 남편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근데 저 결혼 생각이 없어서 결혼 복이 없는 거는 저는 아무 상관없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또 아이템 생각이 나는 거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 비욘세 이거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왜 어떤 면에서 제가 결혼 복이 없나요? 그랬더니 일단은 좋은 남편감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게 그냥 운명이 없대요. 운명이 없고 그냥 저희 기운 자체도 없고 운명이 그게 없어서 결혼을 누군가랑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알고 보면은 막 사기꾼이거나 숨겨놓은 빚이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세상 끝날 때까지 쎄 빠지게 일을 해야 되거나 뭐 바람을 피거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기대하는 것들 있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제가 결혼하면 그런 거 전혀 저는 결혼을 해도 그런 거는 저한테 오지 않고 그렇게 될 거고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뭐 연애운에 있어서는 어떠냐고 그랬더니 연애운은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8월 말을 이제 향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9월에 연애운이 있대요. 9월에 연애운이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결혼할 놈은 아니다. 왜냐면 아가씨는 운명이 결혼 없기 때문에 결혼 운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분을 만나러 내려갈 때 신점을 보는 게 처음이니까 친구들한테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얘들아 나 지금 이거 점 보러 내려갈 건데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걸 안 봐가지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야야 너 결혼 운을 물어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부러 아니라고 나 안 물어볼 거라고 만약에 결혼을 해야만 뭐 인생이 풀린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나는 그냥 아예 안 하기로 정한 사람인데 그런 말 들어봤자 기분만 상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저희 법사님이 너는 결혼할 애가 아니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너가 기대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어차피 네 돈 다 네가 벌어야 된다. 그리고 나쁘지 않게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뭐 룰루랄라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사주 카페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한번 40년의 올림피아드 첫 회였나? 캥 작가님이랑 얘기했는데 그때 사주 카페에 있었던 그 사주 보시는 분이 캥 작가님 보고 그 얘기 했거든요. 너는 헤어질 때 남자들이 제대로 얘기 안 하고 남자가 그냥 없어지지 막 이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캥 작가님이 전설의 잠수 이별 그리고 이메일 이별을 당했을 때여서 우리가 야 완전 소름 돋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사주 카페에 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너는 결혼을 할 이유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사주 보시는 분들 좀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결혼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게 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아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결혼을 해도 어차피 돈은 너 혼자 번다는 거예요. 너는 결혼을 해도 돈 너 혼자 벌고, 뭐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거, 뭐 애는 착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진짜 하나도 하등 이렇게 도움받을 게 없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할 이유가 너는 별로 없다. 그리고 너는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도 그냥 굶지는 않을 사주여가지고 어차피 그냥 일하는 거 좋아하고 그럴 사주니까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점에서도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건 뭐 무당과 귀신도 인정한 오피셜리 비욘의 아이콘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들 같으면 되게 좀 절망하고 속상했겠지만 저는 막 되게 신나는, 왜 그 달려오는 정재영 씨 짤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거 빨리 내가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하지? 이러면서 달려왔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뭐 당분간 비욘세 방송이 뭐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비욘세가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떴더니 다음 주부터 갑자기 기혼세로 전환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뭐 크게 없지 않겠나,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아닌 무당님이 또 점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고요. 저희가 8월 25일까지 지금 위즈덤하우스에서 펴낸 여명기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저번 방송 들으셨으면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텀블벅에서 무려, 제가 저번 방송 때 잘못 말했어요. 1000몇 프로 정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4300%를 넘었던 정말 장안의 화제. 너무 올드한 것 같아. 장안의 화제를 요즘에 뭐라고 하죠? 어쨌든 장안의 화제 여명기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여성 작가님이 쓰신 여성서사 만화고요. 뭐 물론 여성서사가 로맨스를 포함해서 여성이 하는 모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지만, 그동안 너무 특히 여성서사에 있어서는 로맨스에만 치중한 작품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여명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 작가가 쓰고, 그리고 여성이 그린 로맨스가 아닌 여성의 이야기들을 좀 다양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쭉 읽어보니 정말 뭐랄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느낌의 책입니다. 그래서 뭐 SF, 판타지, 뭐 일상,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방금 다 확인해보니까 그 4,756%를 넘었네요. 텀블벅을 했을 때 목표 금액을. 그래서 무려 1억 4천을 본인들 자력으로 끌어모았던 책입니다. 그게 위즈덤하우스의 손을 거쳐서 상하편으로 나왔던 게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묶여서 나오게 됐고요. 제가 저번에 너무 흥분해서 제가 이제 이빈 작가님을 좀 어릴 때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저는 사실 만화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만화책이 이빈 작가님의 만화책이어서 추천해주신 작가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이거를 이제 쓰신 분들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아무도 이름을 안 부르고 그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2명의 여성 작가님들이 묶여서 이제 이름을 팀 총명기라는 이름으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12명의 작가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AJS 작가님, 후산 작가님, 꾸마 작가님, 남수 작가님, 만호 작가님, 마빈 작가님, 뻥 작가님, 서각 작가님, 앵몬 작가님, 이호 작가님, 코익 작가님, 핫토 작가님, 이렇게 12분의 작가님들이 이제 그리셨고, 이 이외에도 말씀드렸던 그 청학문화산업대 홍단지 교수님, 그리고 영화 기자님, 이다혜 기자님이 쓰신 칼럼이 같이 수록이 돼 있는데, 이거를 진짜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약간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코드를 여기에서도 좀 읽어보실 수 있어서 좀 추천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걸 이제 묶은 게 32,000원이라는 가격. 제가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가격을 막 신나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12분의 작가님들이 쓰신 단편 12편이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공짜로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신나는 가격. 32,000원의 두툼한 책인데, 그러면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신나는 방법.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에 비욘세랑 여명기를 같이 이제 언급을 해서 기대평을 써주시면 세 분을 추첨해서 8월 25일까지 올려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세 분한테 이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공해주신 위즈더마우스 굉장히 감사드리고, 광고주 여러분의 많은 연락은 여전히 아무 때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beyonce지@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욘세랑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30분이 이제 훌쩍 지나갔어요. 어쩜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해도 말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 얘기는 한 여기까지 하고, 그동안에 비욘세로 보내주신 이메일이랑 그리고 방송 후기들이 많았는데 소개를 좀 못 드렸었어가지고 오랜만에 여러분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비욘세로 사연 보내주셨던 위로 오세희님이 보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보내주시면서 예전에 킹 작가님이 추천해주셨던 그 불알에 굉장히 대만족하면서 쓰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각 잡고 샵 내돈내산 방송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비혼이라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은 집에 있는 물건도 아무거나 드리지 않고 정확한 취향과 주관이 담긴 물건을 드릴 것 같아서 신뢰가 더 가요. 예를 들어서 혼세님의 집 소파처럼요. 아니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비혼세 청취자들이나 혼세님 지인들이 추천하는 유용템들 받아서 소개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방용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어플 같은 것도 좋고요. 뭔가 유용한 것들, 진짜 내가 쓰는 것들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것들 소개해 주시는 방송 듣고 싶어요 라고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물건 부심이 다들 이제 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게스트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 내돈내산 중에 진짜 후회 안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지금부터 보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 하나씩 야금야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아예 회차를 따로 정해서 이거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망한 년의 올림피아드도 그 임징징이님께서 트위터에서 언급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또 한 번 청취자분들이 만들어주시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팟캐스트 내 아이템이 채택되는 팟캐스트, 이런 느낌으로 다음에 한번 진행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주셔서 위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눈썹 짝짝이님이 이거 제가 닉네임을 정했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해 이제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에서 눈썹 짝짝이 꼬꼬마 시절에 있었던 망한 연애 사연을 이제 보내주셨던 분인데, 요약해보자면 약간 나 없이도 잘 사는 이 사연자분을 견디지 못했던 이상한 남자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 그 킬링 파트가 그거였잖아요. 복층 펜션에서 데이트할 때 그 굳이 콘돔 박스를 1층에 놓고 하나씩 꺼내러 왔다 갔다 했던 이상한 사람이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맥락을 모르겠다 하면서 되게 즐겁게 웃었는데, 이분한테 혜영 언니가 그 피우다에서 갑자기 얘기 듣다가 자기가 막 흥분해가지고 감사하게도 흥분해가지고 세티스파이어를 보내드리겠다 해서 이제 주소를 보내주실 겸 청취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의안이 선물이라니요, 유유유. 그저 제 사연에 귀엽다, 웃기다, 열정적으로 리액션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1도 기대 안 했던 선물 당첨이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멋진 혜영 언니께 사랑한다는 말씀 전합니다. 막 눈썹 스탬프 맞아, 눈썹 얘기했었어요. 막 눈썹 스탬프 얘기하시길래 한 달 전 눈썹 문신을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셨던 킹 작가님, 네, 문신하셨다고 하네요. 눈썹 짝짝이 스탬프라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미샤에서 눈썹 칼이라도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킹 작가님이 하셨었거든요. 무조건 인증샷 보낼 용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 반려가전 주시면 감사히 받아야죠. 생각 없이 덧붙인 콘돔 박스 얘기에 너무들 빵 터지셔서 저도 크게 웃으면서 들었답니다. 전문가 혜영 언니의 자세한 첨삭 너무나 웃겼어요. 그때 혜영 언니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 콘돔 박스를 두고 낱개로 한 개씩 가지고 올라오던 자식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콘돔 박스가 작은 것은 3개부터 큰 것은 9개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역시 성생활용품점 피우다 사장님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이 남자의 의도가 대체 뭔지 너무 궁금하다고 막 그러셔서 제 생각엔 아마 제가 노콘돔 노섹스가 철칙이라서 콘돔이 아래층에 있다는 핑계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거 아니에요. 콘돔 안 쓰고 섹스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꾸 밑에 층에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비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새끼들 이거 그렇습니다. 뭐 우리끼리 뭐 안 좋은 얘기 뭐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온갖 쌍욕을 지금 제가 읽으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등짝을 발로 차서 빨리 내려갔다 오라고 하는 바람에 본인만 번거로운 일이 됐지만요. 똑쟁이. 그 당시에도 눈썹은 짝짝이로 그렸지만 노콘노색은 철저히 실천하셨던 이런 정말 소중한 비욘세 청취자님 사연이고요. 아무튼 정말 재미있었고 사연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캥 작가님과 같은 캥거루족인데다 저희 집은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독서실 제가 다니는 독서실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가전을 이제 섹스토이를 상품으로 받아야 되니까 집에는 못 보내겠다고 다른 데로 이제 배송을 시키셨는데 하필 또 독서실 주소를 보내주셨어요. 피우다가 얼마나 포장에 공들이는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티 안 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비욘세님과 캥 작가님 그리고 혜영 언니 정말 사랑합니다. 비욘세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너무 주소 하나를 보내주시는데도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고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눈썹 짝짝이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실명 아니면 원하시는 닉네임으로 아무거나 사연 보내주시고 후기도 같이 보내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청취후기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혜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이분이 성이랑 같이 해서 실명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름이 이제 뜨고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가 없어서 그냥 본명으로 소개를 해드렸다가 본명으로 소개돼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하는 또 소심한 마음에 그냥 혜진님이라고 성을 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연 보내주실 때 뭐 이렇게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마치 스벅 사이렌 오더처럼 맞춰서 불러드리니까 여러분 맞춰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욘세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4세 비혼 여성 청취자입니다. 오늘 회사 일이 엄청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차일피일 미루던 메일을 꼭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지만 언젠가 저도 어떤 주제로든 팟캐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괄호 열고 참고로 저는 유튜브 헤이터입니다. 실제로 자주 듣기도 하는데 비욘세님의 컨텐츠를 접하고 나서 뭔가 대리만족하는 기분이 듭니다.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모두 정주행하지는 못하고 몇 개의 에피소드만 들었는데 특히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들으면서 걷다가 길에서 미친년처럼 웃을 뻔했지 뭐예요? 저도 망한 연애하면 한보따리 되는데 하고 웃는 얼굴 보내주셨고 나중에 사연을 꼭 보내고 싶네요. 저는 비혼 상태가 너무 좋고 앞으로도 이렇게 혼자 즐겁게 살고 싶지만 가끔 제 마음이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2년여간 만났던 결혼을 원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저도 모르는 새 우울한 기분도 많이 들고 이대로 내 선택이 맞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저의 감정을 부정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냥 이런 기분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항상 마음이 굳건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 때마다 장점들을 생각하고 함께해주는 친구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만약에 비슷한 감정이 들 때 혜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생각할게요.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곧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10년 전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부터 살고 싶던 동네였는데 얼마 전부터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내가 살아본다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는 많은 변화가 생기는 참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비욘세를 들으며 마음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고요. 재미있는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서울 올라왔을 때부터 살고 싶던 동네 어딘지 너무 궁금한데 저희 비혼 가정으로 사시는 분들의 그 우리 동네 전국 동네 자랑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2탄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나실 때 이야기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동네에 사는데 이런 게 좋았다라든가 아니면 특히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부터 살고 싶었던 동네가 어딘지 되게 궁금해져가지고 이것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른 데랑 같이 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곧 이사 간다는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더운 날씨에 이사하느라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8월에 이사를 했어가지고 딱 이맘때쯤 했었어요. 8월 말쯤에 했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막 코로나도 코로나고 너무 덥고 이래서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건강 챙기면서 이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막상 또 가보니까 그 동네가 어땠는지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치즈님께서 보내주신 후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캥거루 병아리 비혼 여성입니다.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몰아듣고 있어서 막상 소개해 주셔도 저는 뒤늦게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제가 일하면서 하루에 5편씩 듣는 걸 보아 빠르게 따라잡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한 적은 그다지 없지만 또 결혼한 제 모습이 전혀 그려지지는 않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 언제나 부모님과 함께 하는 생활 혹은 부모님 근처에서 혼자 하는 생활을 그리는 걸 봐서 나는 비혼인가 봐 하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비혼세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주위에 비혼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은 전부 결혼을 했거나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겠다고 잘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우고 나니 막상 나는 내가 결혼한 미래가 그려지지도 않고 심지어 지금 애인도 없고 지금의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만둔 주제에 괜히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남들은 결혼도 하고 진급도 하고 하면서 뭔가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뭘 하겠다고 지금 아웃풋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돌아왔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비욘세를 들으면서 아 그래 굳이 내가 결혼을 하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발전을 의미하는 게 아닌데 왜 굳이 진급과 동급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괴롭혔나 싶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꼰대 같은 이야기에 저도 매몰이 되어 있었나 봐요. 홀로 덕질하시는 캥 작가님처럼 저도 혼자 비혼인 느낌이라 더 외로웠는데 비욘세를 들으면서 많은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또 혼세님의 방어 모임 그 동네 사람들 모아서 방어 먹었던 모임 같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어요. 비혼 커뮤니티 진짜 너무 좋아요. 공부를 끝내고 나면 저도 비혼인 나의 삶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시구나. 저 근데 이게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은 게 제가 원래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방송작가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딱 3년 차였었던 데다가 저도 중간에 뭐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고 휴학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별로 어린 나이가 아니었고 해서 동기들은 이제 막 대리 진급을 앞두고 있고 막 이런 상태였거든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이제 4년 차 정도에 이제 진급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되게 불안한 마음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 20대 중후반에 뭘 시작하는 거를 뭘 그렇게 굳이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지금 치즈님처럼 30대 혹은 40대에 뭘 시작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공부를 다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지만 그만두고 이미 내가 몸이 이렇게 나와보면 이게 뭐 유체 이탈이 아닌 이상 내가 아예 몸을 거기서 꺼내가지고 새로운 분야로 나와 있으면 생각보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많고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고 온 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후회하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격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랬던 것 같아서 지금 막 막연히 드는 불안감을 제가 똑같이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그냥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여기 있는 일에 대해서 매진하다 보면 오히려 별로 생각보다 후회는 그렇게 많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비혼 커뮤니티도 사실 공부를 끝내고 나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떤 비혼이신 분들, 30대이면서 공부를 하면서 비혼이신 분들도 가능하면 어떻게 좀 찾아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공부하다가 힘들 때 같이 되게 좋은 식사 한 번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마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좀 모든 모임을 하기가 불안한 시기이기는 한데 온라인이나 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미루지 않고 해보는 것도 소소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런 시기에 비욘세를 되게 의미 있게 들어주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얘기를 듣고 저도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뒤에 내용이 또 있는데 또 이렇게 제가 떠드느라고. 최근에 들은 편 중에 저는 그 살이 차마 꿈엔들 빠질리아 편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홈쇼핑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아, 맞아. 이거 다이어트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캥 작가님이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폭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얘기를 이 뒤에 보면 해주셨어요. 캥 작가님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박경호 원장님 이름 나오자마자 빵 터졌어요. 하면서 TMI 하나 드리자면, 디톡스라는 이름이 많은 건 그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라는 문구를 쓸 수가 없어서 다이어트 제품 같은 느낌만 줄 수 있도록 이름 붙인 거예요. 헉! 이런 게 있구나. 다이어트를 제품명에 쓰려면 그 건강기능식품 충족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야, 이거 너무 새로운 거를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물론 뭐 이런 이유인 경우가 뭐 100%는 아니라도 좀 대다수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디톡스라는 문구는 심의에서 다 잘라버리겠지만 제품명에 있으면 심의에서도 어떻게 못하거든요. 건강기능식품 원료도 카테킨에다가 풋사과에 망고에 너무 많이 아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순간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너무 여러 가지 많이 드시면 간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꼭 중간에 휴지기도 두시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지는 마세요. 물론 많이 아시는 걸 모아 충분히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시나 걱정이 되어 말씀드려요. 캥 작가님 혹시 홈쇼핑에서 파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비혼인 인구의 세가 이렇게 넓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제 건강식품 전문가도 있다. 여러분,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아는 언니처럼 계셔주세요. 저도 하는 공부 성공해서 돈 많고 멋진 비혼 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일은 여자가 하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 더불어 혼자 살아요.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더불어 혼자 살아요라는 말 되게 좋네요. 나중에 언젠가 개편이라도 하게 되면 한번 꼭 써보고 싶은 더불어 혼자 살아요. 이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는 공부 성공해서 돈 많고 멋진 비혼 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요? 근데 보내주신 분이 이제 공부하면서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항상 응원하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멀리 제주에서 레이지버드라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숙박업소. 뭐라 그러죠? 숙소. 레이지버드라는 1인이 혼자서 느긋하게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컨셉으로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레이지버드라는 숙소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6월 달에 한참 이제 코로나 실업 때문에 다들 되게 힘들어하고,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실업이 아니더라도 손님이 너무 줄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했어가지고 제가 6월 달에 이제 비혼 여성 사업자와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서
비혼 여성 한정 무료 광고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레이지버드에서 운영자분한테 후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비욘세님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2일 비욘세 파케에서 무료 광고에 행운을 누렸던 레이지버드 운영자 최윤정입니다. 방송 이후 비욘세를 통해 레이지버드를 알게 되셨다면서 실제 예약을 완료해주신 분이 5분이나 발생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예약을 되게 같이 비혼 여성사업자를 돕는 마음으로 예약을 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예약을 하면서 비욘세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언급을 해주신 것도 되게 감사하고 이 소식을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전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취소하셨지만 취소하신 분도 다음 기회에 다시 오겠다고 하셨으니 5분이나 진배 없습니다. 한 달 반 사이 이 정도의 예약 수치는 한 달 반이었구나. 한 달 반 사이 이 정도의 예약 수치는 지금 제주 상황이나 레이지버드의 추세로 볼 때 놀라운 일이에요. 제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과 여파로 예년 같은 수준의 성수기가 오지 않고 있고 레이지버드는 신생업체인데다가 최소 일주일 예약이라는 조건으로 1, 2박처럼 쉽게 예약이 성사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비욘세 청취자분들은 일단 어느 기간 가능한지 물으시고는 일사천리로 곧바로 입금을 하시는 그간의 레이지버드 예약자분들이 보여주셨던 예약 패턴과는 사뭇 다른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신속한 결정들을 하십니다. 모두 비슷하셔서 정말 신기했어요. 야, 이게 너무 이게 되게 여러분 쿨한 분들이시네요. 이거 엄청 쿨한 분들이시구나. 이게 일주일 정도 다니면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닐 텐데 되게 신기하다. 네, 여러분 어쩜 그렇게 쿨한 휴식을 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비욘세 이름으로 예약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예약을 받으신 분들이 되게 쉽게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팟캐스트에다가 이 얘기를 소개를 해드려도 되는지 문의를 이제 다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괜찮다고 답변을 추가로 또 주셨는데 비욘세 예약 스타일 이야기해 주셔도 좋아요. 보통 기간을 물으시고 그 다음은 신속한 입금. 제가 오히려 염려되어서 인스타그램에서 레이지버드 일상을 한번 보시라. 왜 오시려고 하느냐. 어떻게 알게 되셨냐 등등 계속 치덕치덕했어요. 기존의 다른 예약자분들은 기간 조정 문의도 하시고 괄호 열고 4박은 5박은 안 되나요? 즉 기간 줄이면 깎아주세요 등등. 아마 이런 걸 물어보셨나 봐요. 왜냐면 컨셉이 좀 독특하니까 특정 기간만 받는 숙소라는 게. 그리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 기간 제주 날씨가 어떨 것 같나요 등 일주일을 오려니 이런저런 염려도 물론 있으시고 이런 여행이 처음이시니까 관련해서 소소한 수다들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요. 비욘세 청취자분들은 기간 예약 여부 묻고 그 다음은 그냥 입금. 그러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거는 이분 입장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 그게 뭐 나쁘다거나 다른 예약자분들이 너무 불편했다거나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데 그렇다고 또 비욘세 청취자분들처럼 이런 풀 입금하는 것도 되게 신기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분은 신기하네. 두 번째 분은 이분도 이러시네. 세 번째 분은 어머나 이 현상 무엇 점점점. 비욘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예약 스타일이시다 하고 확증을 얻었어요. 워낙 게스트룸이 적고 일주일 이상 머무시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 경험자가 적어서 후기며 SNS며 느긋한 상황인데 비욘세 무료 광고 후에 팔로워도 상당히 늘었어요. 의미 있는 예약 문의와 예약 팔로워 증가를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비혼 여성 경제와 문화 생태계가 이루어지겠다. 이런 전망을 보기도 했고요. 레이지버드 인스타에서 꾸준한 좋아요 행렬을 해주시는 분 중에는 감사하게도 서울앤소울님도 계십니다. 서울앤소울도 제가 그 무료 광고 기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초면인 서울앤소울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대신 부탁드려요. 레이지버드 윤드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보람있네요. 그때 6월에 했던 광고 피드백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들 잘 지내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예약을 진행해주셨던 비욘세 청취자분들이랑 비욘세라고 이제 그걸 오픈을 하지 않고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땠는지 후기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소식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무료 광고 없습니다. 무료 광고 없기 때문에. 무료 광고 없기 때문에, 광고나 홍보나 이런 것들 이제 광고 꾸준히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관련된 사항들 아주 빠르고, 재빠르고, 신속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연락드릴 거니까요. 많은 광고 문의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큰 이변이 없다면 개간홀로 짐송 편집장님이랑 같이 하는 차녀 힙합 예정돼 있습니다. 예전부터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셨다고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내가 차녀로 살면서 느꼈던 어떤 서름 이런 것들을 beyonces@gmail.com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걸로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네요. 일단은 저는 저희 언니 이름이 미나인데 저희 엄마를 다 미나 엄마라고 불러가지고 두고두고 화가 났던 지금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 미나 엄마 듣고 계시는 친척분들 계시면 이제 가끔씩 차라리 저희 어머니 본명을 불러주세요. 아니 왜 큰딸 이름으로 이렇게 한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 이름으로는 잘 안 불러주셨기 때문에 항상 약간 생략되는 딸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서운했던 그런 경험이 좀 있고, 특히 저처럼 이제 자매인 경우에는 새 옷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저는 또 특히 연년생이기 때문에 항상 학교에 엄마가 이제 저희 언니의 엄마로만 학교에 와가지고 또 승질이 났던 항상 괜히 서운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어떤 후기 그리고 이런 얘기들 다뤄주세요. 기타 등등 보내주시면 같이 알차게 비욘세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이랑 저 최근 근황들 같이 이야기 좀 많이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같이 청취자분들 얘기 되게 소소하고 조용하게 새벽 시간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빡치는 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빡치는 만큼 손 잘 씻고 의료진이랑 모두를 응원하는 만큼 얼굴 잘 덮고 다니면서 혹시 모르는 미용세 공개 방송을 기원하면서 일주일 동안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희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